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유튜브에서 봤던 버전이죠. 네, 살짝 요한에 반갑습니다. 오늘은 좀 이제 새로운 로딩 화면과 오프닝 화면으로 이제 같이 이제 해봤는데요. 좀 줄일까? 네, 심장 박동을 해봤는데, 요거는 일종의 좀 테스트로 지금 해보고 있어요. 네. 이제 금요일에 낙원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, 그때 이제 아무래도 요런 거를 좀 해두는 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, 일단은 오늘 좀 테스트 겸 해가지고 찾아봤는데, 네, 잘 작동하는 것 같네요. 네. 낙원이 이제 우린 그 좀비 게임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호러류 게임을 하게 될 것 같은데, 그 말하니까 갑자기 심박수가 올라가네요. 네. 여튼 그래가지고 또 호러 게임 하면 또 이런 심박수가 또 재미잖아요. 그래가지고 네. 마침 또 제가 애플워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연동을 해봤는데 네,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. 네, 선명하게. 그리고 약간 오늘은 또 그거 말고도 제가 원래는 OBS로 방송을 했는데 프리즘 원래는 이제 맥에서 네이티브로 들어가는 그 방송 프로그램이 얼마 없었어요. OBS가 그나마 좀 최근에 M1U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줬었는데, 네이버에서 만든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그거가 맥용이 나온 거를 우연히 또 알게 돼서 지금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. 약간 방송을 키기 전에 언뜻 켜봤을 때는 얘가 메모리는 적게 먹는데 CPU를 OBS보다 조금 더 먹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, 매일매일 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. 네. 여튼 그래가지고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로 이렇게 해봤는데,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좀 특이한 게 여기 위에 보시면 뭐가 있죠. 막대 같은 게 얘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런 소스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서 이 자체적으로 이런 채팅 소스 같은 것도 존재를 하고요. 또 요런 스티커 요런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좀 특이하구나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. 좀 특이한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한번 써보고 있어요. 일단은 이게 OBS가 오픈소스잖아요. 그래서 OBS 기반으로 네이버에서 만든 거라고 해서 그냥 OBS에 있는 거 그대로 이제 가져와도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테스트로 써보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괜찮으면 이 친구로 뭐 계속하고 아니면 그냥 OBS로 하는 거고요. 건데 확실히 이 네이버가 좀 하던 가락이 있어서 그런지 이쁘게는 좀 만들긴 했어요. 이거저거 기능들이 참 다양하게 있긴 한데
저는 개인적으로 그 트위치에서 만들고 있었던 그 트위치 스튜디오인가? 그거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, 그거가 맥 지원이 저번 달인가에 끝나가지고, 네,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어요. 그게 좀 되게 심플하면서, 네, 트위치 기능을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는데, 이제 맥 지원이 끝나가지고 윈도우에서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좀 아쉽네요. 네, 네, 어느덧 또 11월의 마지막 주이자 12월의 첫 주인데, 네, 어떻게 보내셨나요? 저 같은 경우는, 네,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김장을 했는데, 김장이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금방 끝났어요.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 시간도 좀 있고 그랬죠. 저희 집은 그렇게 막 엄청 막 그 거하게 하지는 않았고, 거기다 이모부가 워낙, 네, 프로셔가지고 거의, 그래가지고 네, 금방 끝났던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 집에 오는데 김치를 한아름 가지고 왔어요. 김치도 참 그 많이는 안 담그셨는데 약간 종류를 다양하게 담그셔가지고 양파에 뭐 양배추에 배추에 깍두기에 참 다양하게 담그셨습니다. 그리고 보통 이제 그 김장 담글 때 하면, 김장하면 또 보쌈이잖아요. 그런데 또 보쌈도 참 맛있긴 한데,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총각김치 그 아삭한 맛이 참 좋았는데, 요즘은 그 양배추김치의 그거를 좀 알게 된 이후로는 양배추김치가 제일 좋습니다. 네, 그 양배추 특유의 그 아삭함, 그러면서 네, 양배추로 김치를 네, 담궈서 먹습니다. 네. 우리나라 그 김치는 진짜 없는 게 없죠. 예전에 그래가지고 뭐 김치 게임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. 네, 그 없을 것 같은 조합의 김치를 말을 해가지고 있으면 벌칙이고 없으면 우승이고 약간 이런 류 게임이었다고 기억을 하는데,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웬만한 거는 다 있죠. 저번에 보니까 무슨 블루베리 김치도 있고 그러던데, 파인애플 김치도 있고, 뭐 당근 김치는 원래 좀 러시아나 이쪽에서 유명하기도 하고요. 네, 그쪽에 이제 고려인이라고 하죠. 그분들의 전통 김치라고 합니다. 당근 김치 같은 경우는. 네, 그래가지고 저희 집도 이제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만 보다가 그 러시아로 한번, 지금 이 꼬라지가 나기 전에 왠지 데자뷰가 느껴지는데 한번 얘기했나? 네, 여튼 그 이꼬라지가 나기 전에 이제 러시아로 한번 여행 갈 일이 있었는데, 거기서 당근 김치를 사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좀 독특하면서 아삭하고 괜찮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당근김치를 막 담그시는데, 네,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집 그 냉장고의 한 구석에 당근김치가 네, 엄청 그 자기 주장을 강하게 네, 어필하는 그런 아주 큰 통에 지금 당근김치가 있어요. 네, 맛있긴 한데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좀 고민입니다.
뭐 김치는 사실 오래 보관할 수 있어가지고 뭐 괜찮긴 하겠는데, 그래도 이 너무 많으면 그 압도당하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. 이걸 언제 다 먹어,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. 네. 프레임 괜찮은데? 근데 저장 장치 공간 왜 공간이 없지? 네, 일단은 뭐 프레임 드랍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,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면 한번 요거에 좀 특징인 거를 실행을 해볼까요? 그런데 얘가 특이한 게 그 프레임 드랍이 생기면 경고창이 떠요. 그래가지고 그 경고창이 안 뜨고 일단 폰 쪽에서도 못 느끼신 거 보니까 폰이어도 이제 네, 경고창이 뜨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폰이어도 그 송출하는 쪽에서 좀 렉이 걸리면 똑같이 렉이 걸리기 때문에 네, 그 아마 렉이 걸리실 겁니다. 오, 괜찮은데? 이게 저번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래, OBS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 이제 제목이 떴었죠. 그런데 계속 이제 좀 뭐랄까 그 모양이 계속 어그러져서 좀 보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, 이렇게 하는 거가 좀 깔끔하고 괜찮아 보이기도 하네요. 네, 지금 나오는 곡은 제가 좀 좋아하는 약간 이런 쪽에 덕후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계속 좀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해요. 네.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이거 방송하는 것도 좀 익히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, 지금 요 곡은 그 두 번째 달에 그 잊혀지지 않습니다 라는 곡입니다. 네. 그 좀 굉장히 독특한 음악을 하시는 밴드예요. 정작 요 노래는 라이브를 잘 안 해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인데, 이분들 곡 중에서는 좀 매니악한 노래긴 해요. 이게 진짜 잘 안 알려진 노래긴 한데,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달 이분들 노래 중에서는 이거를 제일 좋아합니다. 네. 이 뭔가 쓸쓸하면서 뭔가 또 이제 그리워하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그 애달프게 그리워하는 느낌. 네, 그렇죠. 오늘은 약간 노래들을 잔잔하고 감수성 있는 친구들로 좀 가져왔는데, 그리고 일단은 한번 두 번째 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요 노래가 끝나면 이분들 노래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곡을 한번 틀어볼게요. 이분들이 불후의 명곡 맞아요.
바이올린 선율이 진짜 뭔가 또 마음을 울리는 그런 게 있죠. 그리고 이게 또 뉴에이지 곡이어가지고 원래 클래식 같은 경우는 보통 짧아도 막 8분 아니면 뭐 10몇 분, 뭐 길면 뭐 30분 이렇잖아요. 네, 그런데 요거는 딱 4분짜리. 네, 훌륭합니다. (4분짜리) 아주 훌륭해요. 네, 가지고 이렇게 좀 짤막짤막하게 하다고 해야 되나? 이게 또 길면 질리는 그런 게 좀 있죠. 이게 이분들 노래 중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입니다. 네, 어디서 언뜻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게 드라마 OST여서 네, 이게 그 두 번째 달 분들의 노래입니다. 네, 궁이라는 드라마의 OST였고 얼음 연못이라는 노래입니다. 체이님 안녕하세요. 네, 진짜 오랜만이죠. 궁, 야, 그게 언제적이야. 사실 그런데 저는 궁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긴 합니다. 자, 요 노래에 빠져가지고 예전에 두 번째 달 콘서트로 보게 됐는데, 그렇죠. 유튜브 같은 데서도 되게 좀 많이 추천 노래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그 약간 EBS에 그 스페이스 공감이라는 프로가 있어요. 약간 가수분 좀 약간 인디 밴드 분들 좀 많이 나오시고 그런 그 프로가 있었는데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코로나 이후로 그런 프로들이 많이 없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거기서 이분들이 나온다고 하길래 10년 만인가? 거의 10년 만에 2집 발매 기념으로 그 방송 출연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. 거의 2집 노래여가지고 좀 그때만 해도 2집이 막 발매됐던 거여가서 그래가지고 좀 노래가 생소하긴 했죠. 제가 아는 노래들은 별로 연주는 안 해주시고 거의 2집 쇼케이스 느낌으로 많이 해주셨어요. 뭐 그래도 이 노래는 해주시긴 했죠. 대표곡이시니까. 그런데 두 번째 달이면 꽤 인지도가 있는 밴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계 때문에 밴드를 잠깐 해체했다가 다시 그 재결성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해체까지는 아니고 거의 이제 잠정 해체였죠. 그랬다가 그런데 그 후에 막 그 음악 소리꾼 그 김준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랑 콜라보 하면서 또 인지도가 확 올라갔고 또 불후의 명곡 같은 데도 출연하시고요. 그래가지고 좀 이 전문 음악인으로서 그래도 자주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싶더라고요.
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두 번 그 2집이 굉장히 좀 오랜만에 1집이 아마 2005년인가 마지막 앨범이 그랬고 그리고 2015년인가 16년 뭐 하여튼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이 집이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제목이 그동안 뭐하고 지냈니? 라는 제목으로 방송이래 앨범을 내주셨어요. 그리고 그 후에 그걸로 이제 활동하시다가 뭐 사랑가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이제 소리꾼 분들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앨범을 또 내주셨는데 퓨전 국악으로 이제 하신 거죠. 지금 노래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국악 밴드는 아니세요. 악기 구성에 국악적인 그런 건 없는데 또 소리꾼이랑 어떻게 또 소리꾼 또 김준수님 꽤 유명하시잖아요. 그분이랑 또 한 분이 더 있었는데 소리꾼 두 분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앨범을 내셨거든요. 꽤 그때 인지도 있게 그 앨범은 꽤 성공했다고 기억합니다. 저도 되게 좋아했고요.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잔잔한 것만 한 거 아니고 요거는 그냥 짧게만 들어볼게요. 좀 밤에는 안 어울리는 곡입니다. 이런 음악도 합니다. 네. 보통 콘서트 오프닝에 많이 하세요. 재즈 계열이라 비슷하기도 하고 네, 뉴에이지 느낌으로 굉장히 흥겹죠. 이게 흥겨우니까 못 끄겠네. 네, 이것쯤에서 끊자. 네, 되게 좋죠. 네, 구슬은 이미 던져졌다 라는 곡입니다. 네, 좀 특이하죠. 이게 그 카이사르가 한 말이죠.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. 거기서 따오신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, 굉장히 좀 뭔가 오늘 좀 뭔가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네. 네, 뭔가라는 말을 갑자기 많이 하는데 보통 말할 때 그 꽂히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많이 하는 날이 있어요. 오늘은 좀 그게 뭔가라는 단어인 것 같고 언제는 이제 아니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거의 말하면 거의 아니 막 약간 그런 식으로 네, 되게 좀 많이 그거를 그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. 오늘은 네, 뭔가라는 말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좀 좀 스페인 느낌도 좀 나고요. 재즈 느낌도 나고 왜 그 카르멘이나 약간 그런 그 분위기 있잖아요. 네, 그래가지고 되게 좀 흥겹고 좀 재미나게 듣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. 네, 스페인도 진짜
제가 아직 유럽은 여행을 못 가봤는데, 네, 오늘 아주 저체시라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데, 여튼 이제, 유럽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. 거의 이제 해외여행은 나름은 좀 가보았는데, 뭐, 일본이나 대만, 아니면, 뭐, 베트남 이런 쪽, 거의 이제 아시아를 못 벗어나는, 러시아를 가보긴 했는데, 솔직히 뭐, 러시아의 모스크바 이런 쪽으로 가본 건 아니고, 블라디보스톡은 솔직히 이 러시아 땅이긴 하지만 그건 아시아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언젠가 유럽 쪽을 가보게 된다면 진짜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스페인입니다. 아, 맞아요. 먼 곳은 진짜 부담이 좀 크죠. 좀 일정 잡기도 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요. 사실 뭐 금전은 그 한 몇 날 며칠 삼각김밥만 먹으면서 버티면 되겠지만 제일 큰 게 이 일정이죠, 일정. 비행기만 해도 거의 이제 왕복 이틀은 잡아야 되지 않나요? 비행기 타는 거 거의 편도 하루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, 그냥 체감상. 그러면 뭐 제대로 보려면 못해도 3박 4일 아니면 4박 5일을 해야 되는데, 근데 아무래도 네, 시차 적응도 그렇죠. 좀 4박 5일을 해도 시차 적응 좀 할만하면 아마 돌아와야 되는 그런, 네, 그렇게 될 것 같은, 네, 좀 느낌이 들어가지고, 그럴 바에는, 네, 뭐, 굉장히 절실하지 않는 한은, 그냥 이 근교로 가는 게 낫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지금까지는 그런 것 때문에, 네, 거의 이제, 뭐, 아시아 쪽으로 여행을 많이 갔어요. 그런데 이제,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죠. 이제 아무래도 아시아 쪽이랑은 이 건물이라든지 뭐 아니면 문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게 해외에 가는 이유가 약간 그런 이제 다른 문화, 뭐 다른 음식, 뭐 다른 뭐 하여튼 뭐 유적물을 본다든지 뭐 다른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좀 느끼려고 가는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한번 유럽 여행은 언젠가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좀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는 네, 스페인 한번 가보고 싶어요. 그 다음에는 바티칸. 일단은 바티칸 먼저 얘기를 하자면 바티칸은 좀 완전 도시국가죠. 그런데 다른 것보다 베드로 대성당이 좀 보고 싶더라고요. 아무래도 역사적으로도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또 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제부 그거를 이제 팔다가 결국에는 신교가 발생하기도 했고
신규 발생에 좀 약간 유래가 되게 된 그런 것도 좀 있고요. 역사적으로 하면 또 그리고 뭐 새해가 되면 막 그 신년 인사 뭐 이런 거 때문에 이게 베드로 대성당 그런 것도 이제 딱 나오잖아요. 그 뉴스나 이런 데서 좀 나오잖아요. 그런데 이게 엄청 그 화려하면서 웅장하면서 성스러운 그런 분위기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한번 네 그런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그런 왜 이런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이 면죄부를 팔았을까라든지 네. 또 그리고 그냥 순수하게 이 웅장하고 그 대단한 건축물을 보고 싶다. 아 맞아요. 그 스테인드 글라스 그거가 참 이쁘죠. 우리나라에도 그거를 참 이쁘게 잘 해놓은 성당들이 몇 군데 있긴 한데 아 그런데 보통 잘 못 기억하세요. 네,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잘 못 그 생률이 그거 뭐지? 그거 되게 많이 말하십니다. 네. 제 주변에서도 워낙 그렇게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래가지고 아 스테인드 글라스 이야기구나 하고 금방 눈치를 채는 건데 여튼 그 우리나라 성당에도 그렇게 해놓은 곳이 이제 몇 군데 있긴 한데 좀 이제 큰 성당이라든지 아니면 좀 약간 그 우리나라에도 좀 유서 깊은 성당들이 좀 있죠. 그런 곳들은 이제 좀 그렇게 하고 교회는 그런 거 잘 안 해두는 것 같고 여튼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그 유럽에 진짜 그 오래된 그 문화재로 그 보존이 된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랑은 아무래도 좀 다를 거 아니에요.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도 한번 보고 싶다. 네.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네, 한번 가보고 싶다. 그런 약간 그거랑 비슷한 의미로 그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도 좀 보고 싶은데 이거는 약간 그 베드로 대성당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게 그 뮤지컬이 있잖아요. 뮤지컬. 네. 그 노트르담인 파리 거기에 배경이 되잖아요. 그 노틀담 성당이. 그래가지고 막 콰지모도 나오고 예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뮤지컬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약간 보고 싶은 그쪽은 성당 내부의 알바 아니고 네 약간 팬심으로 보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. 그쪽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대성당들의 시대에 딱 이런 울려 퍼지면서 굉장히 좀 멋들어졌잖아요. 그 노래가 최근에 우연히 그 원어 버전을 좀 들을 일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어 버전이 이건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한국어 버전을 좀 먼저 접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보통 먼저 접한 그 버전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저의 경우는. 그래가지고 애니 노래도 그렇고 이게 한국어 버전을 먼저 접했으면 약간 일본 원어 버전보다 한국어 버전을 더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요. 그거의 대표적인 게 체포하겠어인데
뭐 이거는 다음에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, 여튼 이제 스페인에 가고 싶은 이유를 또 이야기를 하자면, 그 주변에 이제 완전 스페인 광팬이 있어가지고 약간 주입당한 것도 솔직히 좀 있고요. 스페인 요리가 참 또 매력적인 게 되게 많더라고요. 뭐 감바스라든지. 또 요즘 막 이제 백종원 씨 나오는 예능에서 스페인, 맞아요, 이게 완전 그 사방에서 영업당한 결과입니다. 그래가지고 저분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스페인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, 그런 게 좀 있고, 이게 또 흔히 우리가 유럽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의 그 북유럽과는 조금 더 다른, 뭔가 열정이 넘치는 분위기, 그런 분위기 때문에 또 좀 호감이 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네, 스페인 또 참 좋아합니다. 또 스페인으로 영업을 당한 거는 좀 노래로 영업을 당했죠. 네, 아무래도 카르멘이 이제 또 엄청 그 영업을 이제 또 하죠. 하바네라. 이거는 지금 찾으려고 하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다. 이게 또 왜 그 카르멘이 스페인 배경이잖아요. 그런데 또 이 카르멘의 이제 노래 그 제일 유명한 게 하바네라라고 알고 있는데, 그거랑 투우사의 노래랑 그 두 개가 제일 특히나 유명하죠. 근데 참 그 하바네라가 좀 약간 유혹하는 노래인데 굉장히 좀 뭐랄까, 저는 약간 그거랑 투우사의 노래가 완전 스페인의 이미지로 딱 이제 자리 잡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뭔가 그렇게 열정이 넘치고 이 힘차고, 네, 그런 느낌, 그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다, 네, 그러고 있습니다. 이 스페인 얘기를 할 줄 알았으면 하바네라를 좀 노래를 둘 걸 그랬다 생각을 하는데, 그거는 좀 아쉽네요. 대신 해외 여행하면 바로 생각나는 노래죠. 네, 맞아요. 국룰 노래죠.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.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.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.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. 작은 물병 하나, 먼지 낀 카메라,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.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. 언젠가
맞아.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이끈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.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.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.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. 내가 잘 알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. 더 넓은 세상으로. 네, 임동열 씨의 출발이었습니다. 예, 리마스터 버전이었고요. 그런데 보통 밑에 지금 심박수 나오잖아요. 원래 저렇게 낮게 나오는 게 정상은 아니죠? 보통 다른 분들 보면 80 이상이던데 제가 좀 저혈압이 있긴 한데 저게 맞나? 약간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 계속 그 심박수를 보고 있었거든요. 아까 보니까 막 68까지 내려가고 그러던데 네, 맞아요. 69였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이게 그냥 일반 그 심박수 재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또 87로 또 오르네. 네, 여튼 그래가지고 저렇게 낮게 나오는 게 맞나?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맞아요. 80 몇 이게 다른 분들 보니까 정상이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또 저렇게까지 낮게 나오네. 왜 그러지? 약간 그런 생각하면서 음악 듣고 있었습니다. 또 금요일에 글쎄요, 테스트여가지고 그 얼마나 제대로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또 얼마나 그 심박수가 올라갈지 네,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네요. 지금 저랬던 게 갑자기 이제 100을 넘어서 엄청나게 오르지 않을까 그러고 있는데 네, 저는 진짜 좀 겁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네, 완전 저혈압 치료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진짜 그 겁이 많아가지고 네,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. 저 같은 경우는 보면 공포게임 중에서 재밌어 보이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. 네. 뭐 암네시아라든지 뭐 그 앨런 웨이크였나? 그것도 좀 재밌어 보이고 또 그리고
바이오하자드는 좀 전통적으로 좀 재밌어 보이는 그런 게임이죠. 그래가지고 좀 꼭 재밌어가지고 사두는데 저거는 그래 뭐 좀 낮에 하면 되지 약간 그런 생각으로, 아니면 무서워봤자 얼마나 무섭겠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이제 사두긴 하는데, 언제나 이제 사두고, 바이오하자드 2를 거의 지금 이제 발매했을 때 직전에 이제 예약 구매를 했던가 아니면 발매하자마자 샀던가 그랬을 거예요. 그런데 프롤로그를 하고 프롤로그에서 멈췄습니다. 그거 말고도 바이오하자드 빌리지 그것도 했는데 그것도 구매를 했는데 그것도 좀 막 되게 독특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샀는데 역시나 초반 진짜 극초반을 플레이를 하다가 역시 멈췄어요. 레벨레이션도 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진짜 극초반이었어요. 아예 그 몬스터랑도 안 마주치고 거기서 이제 질 발렌타인이 이제 무슨 배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, 그 배로 이제 깊숙이 들어가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 연출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. 본격적으로 그 적을 상대하기 전에 그 연출에서 얘는 내가 할 게임이 아니구나 하고 조용히 끄고 지었습니다. 이게 나올 듯 안 나올 듯 하면서 계속 공포감을 조성을 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했고, 그나마 좀 바이오하자드 같은 경우는 좀 캐릭터들도 굉장히 좀 매력 있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초반이라도 플레이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. 물론 이제 다른 친구들은 암네시아 이런 친구들은 아예 그냥 설치를 안 했고 설치를 안 했고 막 또 몇 개 이 추천으로 막 뜨는 그런 호러 게임이 있긴 한데, 요즘 같은 경우는 내가 얘를 사봤자 이 스팀 그 목록만 늘려줄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요즘은 잘 안 삽니다. 그나마 약간 저 자신을 알게 돼서 그나마 좀 안 사는데, 자 예전에 좀비 게임 같은 경우도 좀비 게임 카스도 막 좀비 모드 있고, 한때 막 우리나라 게임이 거의 이제 좀비 모드가 거의 유행처럼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, 다행히 그거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좀 덜 무서운 게 있었죠. 거의 이제 만약에 이제 혼자 있었으면 무섭게 달려들 좀 막 거의 이 죽자 살자 달려들잖아요. 그래가지고 좀 무서운 게 있었을 텐데,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거의 약간 술래잡기 예능처럼 돼가지고 그거는 좀 덜 무서웠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주변 이제 스트리머 지인 중에서 거의 이제 이분은 거의 FPS 아니면 공포 게임을 주로 하시더라고요. 취향이 그러신 건지. 여튼 그분 방송을 좀 몇 번 볼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앨런 웨이크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.
근데 이게 그 빛을 안 비추면 막 몬스터들이 막 달려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. 네, 그래가지고 보다가 끄고 저 자신의 최면을 걸고 잤습니다. 네, 너무 무서웠어요. 이게 그 연출이나 이런 게 그게 좀 있어요. 그 좀 소름 돋게 하는, 특히 좀 이 호러 게임 같은 경우는 그렇죠. 이게 오히려 잔인한 거는 좀 그나마 괜찮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. 그래가지고 스릴러물은 또 쫓기는 그 범인한테 이게 좀 약간 쫓기는 것 때문에 좀 무섭긴 한데, 잔인한 연출은 그냥 무난합니다. 저 같은 경우 잔인한 건 괜찮은데, 스릴러물에서는 그 범인한테 이제 잡히면 죽으니까 그 약간 긴장감 넘치는 그 약간 쫓기는 그런 연출 있잖아요.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거고, 그 부분이 아니면 사실 괜찮거든요. 하고 호러는 그냥 무섭고. 예전에 또 진짜 이 호러 영화 매니아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는 잔인한 게 오히려 괜찮습니다. 그런데 호러 영화 매니아 친구가 있어가지고 막 집에 놀러와가지고 에나벨을 보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. 아닌가? 영화관에서 봤나? 에나벨을?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무섭다 이렇게 또 말은 못하고, 그래 보러 가자 하고, 아마 영화관이었을 거예요. 영화관에서 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에나벨을 보러 갔는데, 영화관에 이제 주변에 사람들 많으니까 좀 괜찮겠지 하면서 보러 갔어요. 그런데 진짜 그날은 음악을 조금 밝은 걸로. 자, 그 집에 인형이 없어가지고, 그때만 해도 집에 인형이 없었거든요. 집에 인형이 없어가지고 정말 다행이다,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잤습니다. 그날은 진짜 이 척키의 그 악마 척키 인형? 척키가 나온 게 뭐였지? 악마 인형이었나? 여튼 이제 그거랑은 그렇죠. 요즘은 포켓몬 인형으로 힐링을 하는데, 그 에나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무서운 게, 그게 좀 실화 바탕으로 했다는 거. 그거를 깔아두고 실제로 그 인형이 존재를 하고, 그 점이 좀 섬뜩하게 하더라고요. 그거는 진짜 그 친구를 그때 참 원망을 많이 했죠. 왜 이런 거를 보자고.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한술 더 떠가지고 파라노멀 액티비티 요거를 뭐 VOD로 해가지고 보자고 막 그런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난 그건 절대 안 보겠다. 그거는 약간 페이크 다큐로 해가지고 이제 나오잖아요. 이게 페이크이긴 하지만 이게 일단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하니까 또 약간 더 리얼한 느낌을 주죠. 지금 벌써 이 심박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, 이 공포 이야기를 하니까. 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더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. 그나마 이 에나벨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실화 바탕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공포 영화 허구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,
에나벨의 파라노멀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페이크 다큐로 해가지고 80세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. 네, 여튼 그래가지고 더 좀 섬뜩하고, 이게 오히려 이 화질을 안 좋게 해가지고 더 좀 무섭게 하는 그런 게 좀 있죠. 그래가지고 걔는 난 도저히 안 되겠다. 다른 걸 보자. 약간 그렇게 겨우 설득을 해가지고, 네, 그래가지고 뭘 봤더라? 결국엔 또 호러를 봤던 것 같은데. 네, 여튼 그래가지고 또 호러를 봤는데, 자, 그때 이후로 사실 웬만한 호러를 계속 피하려고 하는데, 이상하게 그 호러에서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. 주변에 왜 이렇게 호러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. 왜 좋아하는 거야? 거기다가 그분 같은 경우는 진짜 스릴을 즐기시는 분이어가지고, 저는 이제 고소공포증도 있거든요. 거의 이제 완전 이 모든 집 밖은 위험에 거의 이 수준인 것 같은데, 이 말하다 보니까 고소공포증도 있는데, 그래가지고 이 롤러코스터 같은 걸 잘 안 타요. 이 고소공포증이 있다 보니까.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랑 또 놀러 가면 이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꼭 롤러코스터를 타죠. 이 놀이공원에서 사실 제일 재밌는 친구들이, 제일 이제 핫한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긴 하죠. 그래가지고 롤러코스터를, 그런데 이런 데 왔으면 롤러코스터를 타야지 라고 하면서 롤러코스터를 그때 한 4-5개를 탔던 것 같은데, 그날 이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약간 제가 헬쑥해져 있더라고요. 진짜 이 처음 시작을 바이킹부터 시작해가지고, 바이킹도 어디가 제일 무서운 자리가 끝이라고 했던가 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, 일단 하여튼 그 자리에 타야 된다는 거예요. 끝부분에 타야 된대요. 그래야 이게 제대로 이 바이킹을 즐길 수 있다고. 너도 이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에 타야 된다. 그러면서 굳이 그쪽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렇게부터 시작을 해서, 그때 아마 거기에 있는 롤러코스터를 다 탔던 것 같은데,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. 약간 속으로 거의 이제 불경을 외우면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탔던 것 같은데, 그런데 자이로 드롭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했더니 다행히 그거는 빼주더라고요. 만약 그거를 굳이 이제 타자고 했었으면 진짜 아마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데, 진짜 특히 이 자이로 드롭 같은 경우는 제가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 그걸로 몇 명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가지고 사실 몇 명이 아니라 꽤 많이 죽였습니다. 그게 있어요.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 자이로 드롭류 그거를 속도를 최대로 빠르게 하고 레일을 어설프게 깔면, 올라가는 기둥을 어설프게 깔면요, 이 자이로 드롭이 기둥 밖으로 살짝 올라갔다가 펑 하고 터져요.
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놀이공원에 보면, 그 롤러코스터 타이쿤에 보면 진짜 이 만사가 불만인 친구들이 있어요. 그 친구들은 이 웃긴 게 그 놀이공원에서 안 나가요. 안 나가면서 이 온갖 군데 다 불만을 제기하면서 네, 평점을 깎아먹습니다. 놀이공원 평점을 깎아먹어요.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위한 그 감옥 시설을 하나 만드는 거죠. 네, 네, 그 친구들, 그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는 그 이용객을 찝어가지고 이동시킬 수가 있거든요. 그 친구들을 이제 밖으로 나가는 길이 없는 그런 그 광장으로 데려갑니다. 그리고 거기에는 무료 음식들이 있고, 무료 화장실이 있고, 무료 굿즈가 있고, 무료 어트랙션이 있습니다. 네, 무료 어트랙션. 단 하나밖에 없는 무료 어트랙션이 있어요. 네, 그 무료 어트랙션이 자이로 드롭입니다. 네.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싹 올라가면 펑 하고 터지는 거죠. 아니, 그런데 롤러코스터 타이쿤 같은 경우는 이게 정상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질리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심박수가 내려가는데 이 말을 하니까 침착하게 이 헛소리를 한다는 것 같으니까 더 무서운데. 네, 여튼 이제 롤러코스터 타이쿤은 진짜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좀 질리는 그 때가 옵니다. 그래가지고 그 질릴 때는 온갖 그 이상한 짓거리를 다 하게 돼요. 그 흔히 뭐 고인물 플레이라고 하죠. 네, 그렇죠. 딱 꾸몄을 때가 재밌는데 이제 점점 그 운영을 하게 되면서 그 또 막 내가 힘들게 이쁘게 잘 꾸며놨는데 막 평가로 막 애들이 이상하게 준다든지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깐다든지, 네, 그러면 또 아무래도 심사가 뒤틀리죠. 사실 그 처음에 자이로 드롭 터진 거는 실수로 터뜨렸어요. 네, 그냥 이제 설정을 모르고 하다가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네,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됐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게 자이로 드롭인데 거기에 막상 네, 타려고 하니까 네, 그 오늘의 처형이는 난가? 약간 그런 생각도 들면서 좀 무섭더라고요. 그러지 않아도 이 고소공포증까지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이로 드롭은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서 다행히 네, 안 탔던 것 같습니다. 대신 이제 다른 것들을 탔어요. 뭐 해성 특급이라든지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. 막 좌석이 빙빙 돌아가면서 롤러코스터 휙휙 지나가고 막 그런 친구들. 네, 그런 이 롤러코스터들을 다행히 그 친구는 유령의 집은 안 갔는데 롤러코스터 매니아여가지고 네, 아찔했습니다 진짜.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네,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고 해야 되나? 네,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절로 한숨이 나오네요. 자,
사람들은 또 그 스릴, 그 약간 그 아슬아슬한 그 느낌, 그거가 진짜 재미라고 하긴 하는데, 저는 그냥 그건 죽을 뻔한 거지 뭐가 재미냐 약간 이런 타입이어가지고. 그래가지고 그런지 운전도 좀 무서워하는 편이에요. 네. 면허는 땄거든요. 면허는 땄는데 그 운전대에서 딱 잡았을 때 그 속도 내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. 적응을 좀 하셨구나. 저는 네, 적응을 못 해가지고 지금 네, 면허가 완전 장롱 면허가 돼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친구가 F1 그거를 사라고 해가지고 F1을 사긴 했는데, 야, 그 게임도 언젠가 좀 해봐야 되긴 하는데, 어떤 친구한테 추천받아서 사긴 했는데, 이게 어떤 게임인지 좀 불안하긴 해요. 그리고 패드로 레이싱 한 거는 마리오 카트밖에 없었어가지고, 저걸 플레이할 수 있을까? 약간 그런 것 좀 있고요. 가장 좀 재미있게 즐겼던 그런 레이싱 게임은 사이버 포뮬러. 그거가 좀 재밌었죠. 약간 그 부스터 쓰는 재미가 좀 있어가지고 좀 아무래도 그 팬게임이었어서 그런지 네, 좀 진짜 빠르게 가는 그런 건 좀 있었죠. 근데 드리프트를 잘 못 쓰겠어가지고 일단 컴퓨터는 이기긴 했는데 사람이랑 하는 건 아무래도 좀 어렵더라고요. 생각해보니까 그건 1인 그 VR이나 1인칭이 아니어서 그런가. 네, 그거는 오히려 좀 즐겼던 것 같네요. 레이싱 게임 같은 경우는. 네. 아, 맞아요. 3인칭. 3인칭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. 아무래도 3인칭이면 좀 그 공포감이 좀 덜하긴 하죠. 이 VR 특히 좀 나중에 VR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런 콘텐츠, 그런 뭐 레이싱이나 이런 거를 하면 진짜 무섭지 않을까요? 예전에 그 다른 방송에서 VR 콘텐츠 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진짜 간단한 VR 게임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엘리베이터로 건물 끝까지 올라가서 그 외나무 다리 그 널판지 같은 거를 타고 가가지고 끝에 있는 무슨 아이템 같은 거를 가져오는 약간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유명한가요? 저는 그 방송으로 그거를 처음 봐가지고 아, 유명하구나. 근데 아마 그거 보면서 아마 그 스트리머가 거의 이제 벌벌 떨면서 나 못하겠다고 막 이제 그 PD분한테 차라리 날 밀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그 두 분이 되게 케미가 좋거든요. 그래가지고 깔깔거리면서 보다가 내가 만약에 저 입장이었으면 과연 저거를 할 수 있었을까? 그 생각이 또 갑자기 들더라고요. 아마 그 조용히 화면상으로 추락하는 중이라 진짜 무섭겠다. 약간 진짜 이 낙하산 없이 그냥 이 번지점프한
그 로프 없이 번지 점프 하는 거잖아요. 진짜 무섭겠다. 자, 그 게임을 하면 아마 VR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, 네, 생각을 해봅니다. 진짜 그거 보면서 나는 진짜 못하겠다. 그냥 이제 요 하늘이 있네 하고 바로 뒤로 가가지고 엘리베이터로 1층으로 내려가지 않을까?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. 네, 빠르게 이런. 그래가지고 요즘 보면 그 관광지 같은 데서 뭐 천국의 계단 해가지고 이 바닥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, 또 무슨 그 전망대 그냥 이제 완전 바닥이 유리로 된 약간 그런 곳도 있고,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포토 스팟들이 있는데, 처음에 진짜 바닥이 유리로 된 곳은 처음에는 진짜 벌벌 떨면서 갔어요. 약간 아니 이런 데를 왜 가자고 하는 거야, 약간 그러면서 갔었는데, 지금 솔직히 지금도 벌벌 떨긴 하는데, 지금은 그래도 한 두세 번 가보니까 그냥 빠르게 갔다 그 바닥만 안 보면 괜찮다,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긴 하는데, 천국의 계단 그거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그 계단을 올라가진 않고, 그런 게 있으면 올라가, 내가 사진 찍어줄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는다는 핑계로 올라가지 않는, 네, 기술을 익혔습니다. 네. 그래가지고 거의 친구들 사진만 그 계단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찍어주고, 친구들이 야 너도 찍어줄게. 난 그러면 이제 난 사진 찍히는 거 싫어해,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싹 도망갑니다. 네. 그러니까 자, 이 잔머리 만들어가지고 살기 위한 잔머리 만들어서, 네. 그렇죠. 그거가 솔직히 아무리 그 강화율이다 뭐다 해도 좀 불안한 게 있어요. 좀 무섭죠. 과연 이게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? 이 바닥이. 그런 것도 좀 있고, 거기다 이 바닥이 적나라하게 보이면서 고소공포증을 자극하는 그런 것도 있고, 왜 그런 거를 만들어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. 막 보면 뭐 도쿄타워 같은 데도 막 그렇게 된 바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는데, 왜 그런 거를 만들었을지 약간 무슨 변태심리 같은 게 아닐까. 바닥이 훤히 보이는 철구조물, 정상이 아니네요. 참 이해가 안 되는,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바다여가지고, 그러니까 바다 쫄깃쫄깃 하다못해 좀 많이, 네, 심장이 멈추지 않을까,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. 요즘 바다 좀 약간 둘레길 그런 쪽에도 그런, 네, 구조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.
전에는 무슨 케이블카였나? 바다를 건너 그 반대쪽 섬으로 가는 그런 케이블카가 있었던 것 같은데, 그 케이블카의 바닥이 유리였어요, 제 기억으로는. 그래가지고 밑에 그 바다를 다 이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놨는데, 그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무섭죠. 네. 좀 이 소름이 돋는, 진짜 그 누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지 참. 아니 어떻게 바닥을 유리로 할 생각을 했을까요? 이거는 네, 되게 좀 많이 무섭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고소공포증이 좀 막 TV에 나오는 분들처럼 막 거의 못 가겠다 하고 막 바닥 거의 막 네 발로 기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, 약간 단차가 있는 곳이면 살짝 좀 이 고소공포증이 오죠. 네. 그래가지고 좀 가파른 계단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 세게 오고, 약간 센 듯 약한 듯 좀 애매하게 있습니다. 네. 그래가지고 근데 오히려 비행기는 괜찮더라고요. 약간 그 비행기 같은 경우는 현실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? 이게 너무 이 위에 있으니까 현실감이 없어서 그런지, 네. 그래서 그런지 이게, 네, 맞아요. 이륙할 때도 솔직히 이 그 기체가 막 엄청 떨리고 약간 그런 거가 좀 있는데, 그때 그냥 약간 귀가 멍한 것 때문에 그러지 그 별로 이 감각이 별로 없거든요. 그렇죠. 기압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데, 근데 진짜 이상하게 비행기는 좀 그런 게 없네요. 네, 그래가지고 비행기는 오히려 괜찮았어요. 하지만 그 롤러코스터나 약간 좀 높은 곳 전망대, 네, 이런 곳들은 네, 좀 세게 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고소공포증이 세게 오더라.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그 원래 예정보다 조금 길게 했는데, 사실 진짜 짤방을 하려고 했거든요. 거의 1시간 하려고. 네. 아무래도 내일도 있고, 네. 해가지고 내일은 결국 뭐 할까? 그러니까 일단 게임을 하는 거는 확정이거든요. 저챗을 3번 연이어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, 게임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이제 했던 거를 이어서 할지 아니면 새로운 거를 할지, 그러니까 마리오 RPG랑 스타오션 2를 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거를 할지, 그거가 좀 계속 좀 고민이 되네요. 살론타운의 아이들도 깨야 되는구나. 좀 약간 힐링을 해볼까요? 그거 괜찮네요. 네, 그러면 한번 마리오 RPG를 해볼까? 마리오 RPG가 좀 약간 막장이면서 좀 재밌잖아요. 최근에 한 것 중에서 제일 좀 약간 웃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게임인 것 같아요. 그러면 내일은 마리오 RPG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.
네, 갑작스럽게 이렇게 방송 시간을 좀 갑작스럽지는 않구나. 네, 제가 순간 그 일정표를 네, 드셨군요. 등록하셔서 왜 말이 꼬이냐. 네, 등록하셔서 드셨구나. 뭐 이렇게 풍족하셨구나. 네,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. 네. 네, 조만간 또 다른 것도 발송이 될 예정이니까 그것도 좀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. 네. 제가 저번에 보내드리기로 한 거 있잖아요. 그거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계속 좀 늦어지고 있는데, 네, 조만간 발송이 될 겁니다. 네, 저도 저번에 먹던 빼빼로를 내가 다 먹었나? 네, 저도 네,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. 집에 김치가 산더미. 네, 사실 뭐 네, 아닙니다. 네. 사실 저희 집에는 책갈피가 엄청 많습니다. 그냥 사서 하면 거의 이제 선물을 책갈피로 많이 주셔가지고 막 이제 다른 곳에 여행 다녀온 친구가 나 여행 다녀왔어 하면서 이제 책갈피로 선물로 주고, 뭐 가족분들도 여행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더라 하면서 또 특이한 책갈피도 막 주고, 막 사방에서 책갈피를 줘가지고 책갈피가 진짜 이 다양하게 많거든요. 무슨 책갈피 수집하는 것 마냥. 네. 최근에도 이 서랍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책갈피도 있었네 하면서 또 특이한 책갈피도 또 발견하고 그랬는데,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쇠로 된 책갈피였는데, 아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예전에 샀던 책갈피였을 거예요. 막 엄청 막 화려한 건 아니고, 거기 아마 유물 그림 그려져 있는 그냥, 잠깐만, 완전 철제는 아니고 알루미늄인가? 네, 약간 금속 느낌 나는 그 얇은 책갈피였는데, 그것도 좀 기억이 남고, 그거랑 그 예전에 이제 그 들었던 프로그램 중에서 압화로 책갈피를 만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. 그 꽃을 말려가지고 납작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코팅을 해서 책갈피로 만드는 거예요. 그런, 이게 아무래도 이게 진짜 꽃을 그렇게 처리를 해서 책갈피로 만드는 거니까 거기다 또 제가 직접 만들고, 맞아요. 그런 것도 있죠. 그런 거에 이제 좀 특징은 이제 내가 아무래도 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친구들을 간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니까 좀 더 이 마음속에 남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네, 결론적으로 참 책갈피가 다양하게 있다. 네,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사실 제 것도 샀어요. 네, 제 것도 사서 그렇습니다. 네.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 내일은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9시. 아마 내일도 그 프리즘 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오늘 한 거가 문제가 없었고 해서
일단은 생각보다 이 프로그램이 안 무거워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맥에서 돌리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우리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목요일에 큰일 날 뻔했다. 목요일엔 방송을 못합니다. 네네네. 수요일에 네, 내일 9시에 뵙도록 할게요. 큰일 날 뻔했네. 네,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요바 감사합니다. 네, 요바.